봅니다. 57쪽이야. 57쪽.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극갈래, 그 다음에 교술갈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 갈래에서 중요한 건 상상이죠. 어떻게 무엇을 상상을 하느냐. 희곡일 때는 뭘 상상해? 그래. 입맛만 다시지 마시고. 그렇지. 무대에서 펼쳐진 일을 상상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의 경우는 화면이죠.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거. 이게 진짜 격세지감을 느끼는 게, 예전에는 이제 화면이라고 하면 그냥 브라운관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지금 브라운관에 뭐가, 지금 브라운관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지금 브라운관 TV 있는 데가 어디 있겠어? 거의 없을걸? 사실 저희 한 2개월 전까지는 브라운관 TV였습니다. 그래서 뭐 TV를 뭐 꼬맹이들 어차피 보는 게 한정적이니까 뭐 TV 집에서 TV 볼 시간도 없고 보지도 않고, 그래서 그 이제 뚱뚱한 TV 있잖아. 이게 볼록 튀어나온 거. 그거였다가 몇 개월 전에 바꿨어. 바꾼 것도 우리가 새로 산 거 아니야. 다른 선생님이 자기네 이렇게 뭐 남는 TV가 하나 있대. 그래서 주셨어. 그래서 감사하다고 받았지 뭐. 그래서 집에 이제는 브라운관 TV가 아니라 이제 LCD TV입니다. LCD. 어쨌든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게 무엇인지. 근데 진짜 확실히 LCD 바꾸고 나니까 화면에 그런 설명도라든지 많이 다르더라고. 그래서 부모님 댁은 60인치입니다. 60인치 커브드. 그래서 이렇게 공면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몰입감이 장난 아니야. 그 이제 친동생네 가면 70인치 TV가 있어. 우리 집에 오면 40인치 요만한 거. 그래도 뭐 일단 전에 TV보다 커졌으니까 꼬맹이들은 불만이 없지. 뭐 나도 TV 이렇게 많이 보지 않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제 시나리오에서는 화면을 상상할 수 있어야겠다. 그럴 때 지금 57쪽을 보는데, 이 57쪽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좀 있어.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우리가 무대에서 펼쳐지는 것을 상상을 한다 그러면 첫 번째로가 지금 무대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이거와 더불어서 무대가 분할되기도 한다는 거죠. 지금 그것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 이 57쪽에 있는 작품인 거야. 사실 희곡과 시나리오는 소설에 비해서 우리에게 상상력을 더 많이 요구해.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더 어려운 문제가 많기도 하고 우리의 시간을 잡아먹을 수 있는 문제도 충분히 낼 수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그런 작품이 많지 않거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극갈래가 우리가 이제 수능 문제에서 이제 적게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이게 적게 나온다고 해서 뭐 중요도가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런 수준의 지문이 나온다면 애들 어려워서가 아니라 지금 거기에 있는 문제를 풀거나 그럴 때 시간, 당황 이거를 많이 할 거란 말이야.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 영재 그거 안 받아갔죠? 안 가져갔죠? 언제? 며칠 전에? 아니 내가 주말에도 본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꾸준히 풀어주시는데 그냥 많이 풀 필요 없어. 그냥 하루에 한 주만씩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따가는 작년, 재작년, 이게 이제 3년 전 아마 EBS 문제일 거야. 그래서 재작년 거 EBS 문제도 딱 거기에 해당하는 것만 해설이랑 같이 해서 드릴게요. 그리고 또 그게 끝나면 그 다음 것도. 그래서 시나리오와 수필은 되게 이제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구나. 그거를 꼭 익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이제 포인트 다 일일이 볼 필요가 없어. 중요한 것만 보면 되잖아. 그럴 때 일단 장남의 역할이야. 지금 장남이 와서 난 장남이고 지금 상황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이때의 장남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 장남의 역할. 그렇지. 지금 거기서 우리가 장남의 발화를 통해서 처음에 파악해야 되는 것은 지금 이 장남이 해설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거 생각해주고 그 다음에 장남이 말한 두 번째에서 이제 무대와 관련 게 뭐냐면 첫 번째 줄이야. 이쪽 높은 방은 저하고 누이 동생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거기에다가 물결 표시.
두 번째로는 장남의 발언을 통해서, 대사를 통해서 무대 분한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쪽 높은 방인 거니까, 이거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쪽이 무대라고 치자. 보는 게. 그러면 무대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는 장남과 장녀가 이쪽 높은 방이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누이 동생이라고 해서 장남과 장녀가 머무는 공간으로 거기서 설정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장남이 말하는 것과 실제로 벌어지는 일, 그러니까 마지막 장남이 말하는 거의 마지막 부분을 볼게요. 밑에서 두 번째 줄이야. 장남이 말하는 거 밑에서 두 번째 줄. 아버지는 늘 쾌활한 얼굴에다 발걸음은 참새처럼 가볍지요 라고 해서 장남이 아버지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게 긍정이야 부정이야? 그렇지, 긍정적으로 지금 아버지가 생활하는 것이 긍정적이다 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지문, 그 다음에 지시문을 보면 졸음이 오는 지루한 음악과 지금 상황이, 지금 이런 음향과 이런 상황이 장남이 말하는 것과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이제 의심을 해야죠. 여기부터 의심을 하는 거야. 장남에 대해서 의심을 하든 혹은 아버지에 대해서 의심을 하든 지금 말하는 것과 상황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 생각을 해 주셔야겠고, 그 다음에 지금 아버지가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 아버지가 이제 쇠사슬도 차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지시문입니다. 우리가 방금 확인한 지시문을 보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이야. 앞부분에 소파에 힘들게 앉는다. 찾았어? 지금 누가 힘들게 앉는 거죠? 아버지가 힘들게 앉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다음 줄 앞부분을 보시면 중년의 퍽 마른 얼굴, 이마에는 주름살이 가고 찌푸린 얼굴은 돌 모양 변화가 없다. 지금 표정도 좋지가 않아. 그 다음 그 옆에 잠시 후 피곤하다는 듯이 두 손을 옆으로 뻗치면서 크게 기직을 한다. 아하고 토하는 큰 아픔은 무엇에 두들겨마다 죽는 비명같이 비참하게 들려. 이런 거. 그러니까 소파에 힘들게 앉고 주름살이 가고 찌푸린 얼굴이고, 그리고 하품을 하는 것이 마치 죽는 듯한 비명 소리를 내고. 그러면 아버지가 처한 상황은, 그리고 아버지의 상태는 긍정이라는 거야 부정이라는 거야? 부정적이라는 거지. 그렇게 본다면 지금 장남의 상태는 정상의 비정상이야? 비정상,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장녀야. 장녀 보기 전에 그 앞줄을 봐. 계속 거기다 물결 표시합니다. 장녀가 플랫폼에 나타난다. 장녀가 플랫폼에 나타난다. 지금 플랫폼이라고 하면 그리고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장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장녀야. 민석이는 남동생이죠. 남동생이 하나니까. 민석이는 장남이네. 그리고 민석이 동생은 뭐가 되는 거야? 차남이 되는 거지. 영재는 형제가 어떻게 됩니까? 동생? 여동생이야 남동생이야? 남동생? 저는 이제 여동생이 있는데, 이게 장남이라는 개념하고 장녀라는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단순하게 첫째 둘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 중에서 첫째를 장남이라고 하고 여자 중에서의 첫째를 장녀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나처럼 내가 여동생이 있어? 그럼 내가 장남, 여동생은 장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장녀를 보는 순간 지금 앞에서 장남이 소개했던 누이 동생, 사실 소개한 건 아니지, 언급했던 누이 동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플랫폼에 나타난다가 바로 어디에 나타난다? 지금 장남이 있었던 공간에 나타난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 아버지는 이 공간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지문, 이 작품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점이야. 무대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장녀 나오고, 그 다음에도 지시문이 나오고, 장녀 제 말이 맞았지요? 찾았어? 그거 다음 줄입니다. 그거 다음 줄에다가 물결 표시를 해줘. 플랫폼 방 불이 서서히 꺼진다. 찾았습니까? 거기다 물결 표시를 해주시면 지금 이 불이 꺼지는 거니까 여기는 이제 어두워지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만.
그러면 여기가 어두워지기 전까지는 어땠다는 거야? 다 우리가 관객이 볼 수 있었던 거지. 그러면서 여기가 어두워졌으니까 여기가 이제 당연히 주목되는 현상이 되겠고, 또한 여기가 어두워진다는, 그러니까 여기가 어두워진다는 얘기는 반대로 때에 따라서는 여기가 어두워지고 여기가 밝아질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무대를 나눠서 쓰고 있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 지문에서는, 이 작품에서는 이렇게 무대에 분할되는 것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머니의 모습도 어때? 처의 모습도 적절해 보이지는 않죠. 뭐냐면 이제 남편의 주머니를 뒤져서 돈을 털어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장녀의 반응도 반대가 되고 있는 거고. 됐어? 그래서 장남과 장녀 혹은 아내까지도 부정적 인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주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1번하고 2번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없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59쪽 이번에는 시나리오를 볼 거야. 사실 앞에 있는 그 장남, 장녀, 이 원고지라는 이 희곡이 더 어려워서 여기서는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을 거예요. 다만 지금 앞부분의 줄거리를 보시면 광산에서 갱도가 무너지는 매몰사고가 발생한다. 마침 현장에 있던 홍 기자는 특종을 예감하며 보도에 나선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예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하정우가 주연했던 터널이라는 영화 혹시 들어봤어? 그 터널 가다가 터널이 붕괴돼 가서 거기에 이제 매몰되는 거. 그것처럼 주변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지. 그런데 이 심각한 상황에 맞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내용적으로는 그거를 좀 확인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그러니까 9번 장면이죠. 9번 장면에서 홍 기자가 말하는 거 다음에 홍 기자가 말하는 거 다음에 지금 이제 지시문을 보면 거기다가 쭉 물결 표시를 해줍니다. 갱구 입구 필름 인터셉트된 구경꾼의 얼굴들 손을 흔들며 웃어대는 필름들. 여기서 이제 반응이 돼야지. 왜냐면 지금 이 주변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정으로 지금 이 매몰된 사람이 구출되기를 바란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란 말이야. 맞지? 상황이 맞잖아. 지금 손 들면 웃고 있어. 이게 자기가 TV 나온다고 좋아하고 있는 모습인 거잖아. 그러니까 상황하고 상관없이 어떤 자기의 그런 느낌 혹은 자기의 감정에 충실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것뿐 아니라 또 어디에도 있냐면 홍 기자가 말한 거, 홍 기자가 감사합니다. 이제 소장하고의 인터뷰 다음에 비서관이 등장하는 게 있죠. 거기를 봅니다. 비서관 수행원과 경찰의 호의를 받으며 등장한다. 비서관 소장의 안내로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 카메라의 포즈를 취하는 것 자체, 카메라의 포즈를 취하는 것 자체가 지금 매스컴을 신경 쓰고 있다는 거잖아. 사실은 매스컴을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거지. 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매몰된 인물을 구출하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어떤 책임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비서관이 온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비서관의 처신은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그리고 지금 10번째 장면입니다. 10번째 장면 위를 보시면 또 홍 기자가 말하는 게 있어. 찾았어? 홍 기자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클로징 멘트를 하는 거죠. 그 클로징 멘트의 마지막 줄을 봅니다. 마지막 문장. 쪽지 보며 찾았습니까? 59쪽 쪽지 보며. 거기 쪽지 보며 이 방송은 여성의 미를 창조하는 몽쉘 느그무 화장품 제공입니다. 지금 이것도 이 회사도 어떤 거야? 지금 전 국민이 이목한 이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제품을 홍보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보여지는, 여기에서 등장하는 대부분의 인물들이 어떤 느낌이냐면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아, 이때다. 사람들의 관심이 여기에 많이 몰려 있으니 이거를 이용해서 자신을 알린다든지 자신의 제품을 광고한다든지 그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 그 다음에 10번째 장면. 10번째 장면을 봅니다. 10번 장면을 보면 이제 사무소와 객 내래
전화벨 울리며 갱내를 비춘다. 지친 듯 쓰러져 있던 김창호.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는 이 김창호가 등장하고 있는 거죠. 간신히 몸을 움직여 전화를 받는다. 사무실엔 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전화 거는 것을 지켜본다. 혹시 너네 옛날 드라마 중에 지금 이제 이렇게 잘 구성을 안 하거든? 가끔 광고에 나오기도 해. 나는 어렸을 때 이런 거를 좀 많이 봐서 화면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사람이 전화를 걸어. 그러면 전화를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을 한 화면에 같이 보여줘. 너네 이런 지금 화면을 본 적이 없죠? 드라마에서. 통화를 하면 그냥 한쪽에서의 모습을 주로 보여주잖아.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말을 통해서 대충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지. 아니면 이렇게 통화하고 있다가 그 상대편의 화면 전체를 보여준다고. 지금 얘처럼 화면이 이렇게 분할되지. 옛날처럼 분할돼서 보여주진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상상하도 상관이 없어. 무슨 말이냐면 김창호 간신히 몸을 움직여 전화를 받는 거야. 여기가 이제 김창호라고 한다면 전화를 받는 모습. 그러고 난 다음에 사무실엔 비서관 이것을 지켜본다. 사무실. 화면 분할을 안 했다면 이거 다음에 당연히 이 장면이 이어지는 거겠죠?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이렇게 화면이 분할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 그거를 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60쪽을 봅니다. 60쪽의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이제 비서관 이름이 나오는데 비서관 이름도 어때? 상황하고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등장인물의 이름을 정했다는 것은 작가의 의도가 다분히 반영이 됐겠죠? 어떤 거야? 풍자적인 거지. 지금 상황에서 나 신난다 비서관입니다. 이 대사 자체가 어때? 아이러니하잖아. 더군다나 비서관의 마지막 말을 보십시오. 중략 위에 있는 거. 뭐 부족한 거 없습니까? 이게 진정성이 있다고 보여? 지금 당연히 김창호에게는 모든 게 부족해. 얘는 갇혀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뭐 부족한 거 어떤 거냐면 영혼 없이 말하는 거지. 그냥 짜여져 있는 멘트, 그동안 해왔던 멘트 그대로 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김창호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좀 비인간적인 혹은 기회주의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략 다음이야. 중략 다음은 어떤 내용이냐면 구출되고 난 다음이지. 그럴 때 지금 구출되고 난 다음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인 거 아니야. 사실 이렇게 어두운 곳에 있다가 구출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지? 시력 보호를 위해서 안대를 씌운다든지 얼굴을 다 덮어주는 거거든. 지금 그런 상태에서도 사람들 기자들 막 찍는단 말이야. 그런데 그래 기자들이야. 그거를 뭐 알 권리 국민들에게 전달할 그런 어떤 책임과 역할이 있는 거 뭐 존중한다 그 말이지.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을 보호해야 할 어떤 역할 혹은 직업적인 그 소명을 갖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의사여야 되는 거잖아. 의사는 환자를 중시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의사는 환자를 중시하지 않죠. 그러니까 환자 상태가 중요한 것보다 뭐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김창호 주변의 인물들이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정상적이냐, 제대로 된 사람들이냐 그렇게 보기 어려운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질문을 좀 받죠. 지금 3번, 4번, 5번 중에서 혹시 그러니까 문제를 맞췄어도 선택지에 대해서 뭐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해주세요. 지금 이 작품은 조금 전에 봤던 그 희곡보다는 조금 더 상상을 많이 요구하는 건 아니었다. 됐어? 넘어가도 됩니까? 어떤 거? 3번에 4번 선택지. 4번 봅니다. 서로 다른 두 공간을 동시에 보여주며 이거네. 이거. 지금 이거 아까 내가 얘기할 때 지금 그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잖아. 지금 여기에서 전화 받고 있는 다음에 우리가 지금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화 받고 있는 거 다음에 이 사람이 나오는 것이 이 장면이 나오는 것이 적절할 거야.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실제로 이 시나리오가 이렇게 보여준 거겠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낸 문제가 아니라 기출 문제를 갖고 온 거니까 기출 지문에서도 이렇게 쓴 거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중요한 건 문학에서는 그건 거야. 이건 무조건 틀렸다 아니라 이런 관점에서도 접근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2번을 보시면 사건에 대한 인물들의 상반된 견해를 드러내요. 그럼 상반된 견해를 드러낸다는 얘기는 이거 서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야? 갈등하고 있다는 거지. 서로 이제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건 아니야.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반응이 아닌 거지. 오케이? 그래서 명확하게 2번이 틀렸어. 하지만 4번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설명할 때 이게 너희들하고 문제 낸 사람들의 차이일 수도 있는 거야. 왜냐면 지금은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에서 화면 구성을 잘 안 한다고 하기도 해.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CF에서는 이렇게 하기도 해. 쓱이라는 거 알아? 신세계에서 한 거? 그거 CF 나올 때 이런 기법을 썼던 것 같아. 마치 서로 다른 공간인 것처럼 두 개의 장면을 이렇게 두 개의 공간을 보여주는데 이 사람이 여기로 뚝 지나가 버리거든. 그러니까 코미디에도 이거 되게 이게 정말 세대 차이라니까. 옛날 코미디 보면 이런 거 되게 많아. 무슨 말이냐면 딱 이렇게 보여주면 서로 다른 공간이다, 서로 떨어져 있다는 것이 약속이 된 거거든. 그래서 갑자기 여기서 막 이 새끼 이상한 소리 하니까 여기서 주먹이 불쑥 옆에 있는 사람 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거를 깨뜨리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미를 주는 거거든, 이런 게. 근데 지금은 그렇게 뭐 코미디를 하거나 영화를 하거나 드라마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 나는 어렸을 때 그런 장면을 되게 많이 봤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너희들은 보통 생각하면 당연히 이 설명 나왔으니까 지금 이 장면 보여주는 거구나.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이 장면 보여주겠구나. 그러니까 당연한 거잖아. 왜냐면 그런 화면을 잘 보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거를 냈다는 얘기는 실제로 이 작품은 이렇게 영화를 찍은 거지. 오케이?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다시 뭐 그거를 둘째치고 얘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내용. 그래서 국어에서는 좀 관점을 다양하게, 근데 문학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독서에서는 그런 거 요구하지 않잖아. 다양한 여러분들의 관점을 요구하지 않고 글 안에서 나타나는 걸로만 논리적으로 접근한 걸 요구한단 말이야. 그래서 맞고 틀린 거 분명하게 되거든. 근데 문학은 그게 안 돼. 왜냐면 방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혹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관점으로 작품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있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잖아. 문학은 그거를 주의해야 돼.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필로. 첫 번째 작품은 뭐 설명 안 해도 되죠. 지금 69쪽입니다. 69쪽 이제 수필을 보는데 이제 교술이죠. 교술 갈래? 교술은 뭐와 똑같다? 뭐와 똑같다? 시 감상하는 것과 똑같다. 시에서는 우리가 먼저 무엇부터 파악했냐면 화자가 처한 상황, 그 상황에 대한 혹은 그 상황과 관련된 대상에 대한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화자의 반응을 처리하는 것. 그럼 이게 교술, 수필에서는 어떻게 돼? 경험인 거죠. 글쓴이의 경험, 그에 따른 어떤 감상, 느낌, 깨달음. 그래서 지금 이제 복합갈래라고 해서 시랑 수필이 많이 나오게 되는 이유가 지금 이제 글을 쓰는 방식, 드러내는 방식이 동일하고 그래서 파악하는 방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시랑 수필을 이제 같이 엮어서 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69쪽에서 우리가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것은 글쓴이가 경험하는 거야. 글쓴이가 경험하는 게 두 가지 사건이지. 하나는
제자에게 미안한 거, 하나는 아버지와 관련된 일을 겪은 거. 그래서 느낀 건 뭐야? 미안하다는 거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한 경험과 중략 다음에 한 경험이 상반되죠. 첫 번째 한 경험은 처음에는 뭐라고 했어? 미안하다고 지금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사과를 하려고 하다가 그럼 사과를 해야지. 이거는 이제 수필을 읽어보면 그런 것들, 그러니까 되게 어렵지 않고 되게 쉽게 그런 어떤 교훈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데, 고맙다고 말하는 것,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 상당히 중요해.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미안한 건 미안한 거야. 아, 내가 뭐 말 안 해도 알겠지. 말 안 하면 절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표현을 많이 하십시오. 특히 부모님께. 이제 어렸을 때는, 너희들만 할 때는 이제 부모님께 뭐 사랑한다면 얼마나 낯간지러워, 낯뜨거워, 속만 오글오글거리고. 지금은 그렇지 않아. 엄마가 이제 먼저 이제 전화 가끔 해주시면, 사실 내가 먼저 전화를 해야 되는데, 내가 또 어쨌든 요즘은 꼭 엄마가 끊을 때는 아들 사랑한다 그래. 나도 이제 엄마 사랑해요. 그러면서 전화를 끊죠. 이게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런 것 같아. 그 김광석의 서른짐이라는 노래가 있어. 혹시 알아?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나나나나나나나. 이게 되게 유명한 노래인데. 한번 찾아서, 제가 이제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편이 아닌 거라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면, 이제 자기는 그대로인데 주변 사람들과 점점 자연스럽게 헤어진다. 나는 이제 뭐 변한 거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헤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데, 이제 나이를 점점 먹으면서 느끼는 게 그런 것 같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혹은 대학교 때까지 친구들이 많죠. 그런데 살면서 점점 그런 친구들하고 끊기게 돼. 왜냐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서로 다른 직업으로 살다 보면 그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거든. 그럼 말이 안 맞아. 그러니까 말이 안 맞다기보다는 이게 서로 괜히 막 의견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괜히 뭐 감정이 파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에이, 그럴 바에는 그냥 안 만나고 말지. 점점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점점 만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만 만나게 돼. 그럼 만나는 사람은 결국은 뭔가 통하는 사람들인 거니까. 그래서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폴킴과 정동화가 부른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새 내가 이제 가장 쉽게 접하는 문화는 음악이야, 음악. 뭐 뮤직 이즈 라이프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그것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좀 내가 문화생활을 그래도 하고 있구나, 라고 이제 느끼게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음악이거든. 얼마 전에 이제 그래미도 했잖아. 그렇다고 뭐 그래미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런 그래미와 관련된 이제 기사가 올라오면 읽어보게 되고, 그래서 그 노래도 한번 찾아서 듣게 되고. 그래서 이번 그래미, 그러니까 수상작은 잘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내가 기사를 유심히 보지 않아서. 근데 사실 그래미가 엄청나게 보수적인 그 음악, 뭐라 그래야 돼? 음악 시상이어서, 지난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작년인가 재작년에 지금 이제 가장 좋은 상을 받은 게 아델이었거든. 그런데 사실 그 해에 아델 말고 비욘세의 앨범이 엄청나게 좋았단 말이야. 그래서 비욘세도 되게 많이 이제 노미네이트 후보에 올랐는데 제대로 된 상을 받지 못했거든. 그래서 가장 좋은 상을 아델이 받았는데, 아델이 그걸 뭐 했냐면 수상 소감을 하면서 그 트로피를 부십니다. 부셔서 내 마음속에 언제나 우상 뭐 이런 거는 비욘세다. 그래서 이 상을 비욘세가 나누고 싶다. 이렇게 해서 부신단 말이야. 대단했지. 그때 그냥 나도 그때 그 생각하면, 그 장면 보면 지금도 전율이, 감동이 막 느껴지는데, 그래서 되게 많이 욕도 먹고, 그래서 흑인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잘 참석하지 않고 그래. 근데 이번에 사회를 본 게, 알리샤 키즈라고 해서, 흑인 가수가 있어. 흑인 여가수. 이 사람이 이제 그 사회를 봤는데 이것도 처음이라고 하더라고. 여태까지 그래미 했던 것 중에서.
근데 뭐 그 사람이 잘 그 MC도 받고, 근데 뭐 그 사람 되게 뛰어난 사람이기도 하거든. 2000년대 와서, 그러니까 그 흑인 여성의 그런 소울이 있잖아. 노래 또 한번 찾아서 들어보십시오. 되게 좋습니다. 전 에미넴도 좋아해요. 에미넴의 그 랩을 들으면 정말 뭐랄까, 왜 딕션이라고 하잖아. 이게 딕션이고 여기에서 뭔가 리듬감이 느껴지고, 그걸 또 뭐라고 하는데, 라임 말고 플로우라고 하나? 사실은 라임보다는 이 랩에서는 플로우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고. 이제 그거를 뒷받침해 주는 건 이제 딕션인 거고, 이제 자신만의 어떤 플로우를 보여주는데, 얼마 전에 또 작년에 앨범을 냈죠, 에미넴이. 그 노래도 한번 들어보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은 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 그 악기를 다루는 것. 그래서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풀어낼 수 있는 무언가.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에게 창작을 하거나 그런 것까지 안 하도록, 이게 참 노래가 대단한 게 사람의 그런 응어리진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데 노래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공자도 얘 끝은 악이다라고 이제 그래서 음악을 이제 최고로 쳤단 말이야. 주의가 깊은 거지. 그런 걸로 한번 또 음악에다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 이렇게 된 거야? 어쨌든 미안하다고 하면, 미안한 감정이 들면 꼭 미안하다는 것을 표현해 주시고, 고마움을 느끼면 고맙다고 표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그냥 그것만 느끼면 돼요. 문제는 어렵지 않았죠? 여긴 당연히 질문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린 71쪽을 좀 보자. 71쪽이 왜? 없어? 71쪽에 있는 작품이 정말 시랑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작품이거든. 왜냐면 지금 중략 앞에서 글쓴이가 경험한 게 뭐야? 중략 앞에서 글쓴이가 경험한 거. 그렇지, 소 본 거지, 소. 소 보고 생각한 거야. 그럴 때 지금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입니다. 세 번째 줄부터 볼게. 소는 잠시 반추를 그치고 나를 응시한다. 이 사람의 얼굴이 왜 이리 창백하냐? 아마 병자인가 보다. 내 생명에 위해를 가하려는 거나 아닌지 나는 조심해야 되지. 이렇게 소는 속으로 나를 심리하였으리라. 지금 여기에서 나는 소를 관찰하고 소에 대한 반응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서 뭘 느끼는 거냐면, 거기 우리가 방금 읽은 부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세 줄 내려오면 소는 식욕의 즐거움조차를 냉대할 수 있는 지상 최대의 권태자다. 찾았어? 그러니까 소에 대한 반응이죠. 권태자래. 그런데 이 소에 대한 이 반응은 긍정이라고 말하기에도 그렇고 부정이라고 말하기에도 좀 그래. 맞지? 그런데 지금 그 방금 확인한 거에서 또 세 줄 내려오면 이 권태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긍정인지 부정인지.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야 부정이야? 이 권태에 대한 반응이 긍정일까 부정일까? 긍정? 부정? 지금 내가 중략 위로 두 줄이야. 중략 위로 두 줄 올라가면 첫 번째 줄. 소의 체구가 크면 클수록 그의 권태도 크고 슬프다 라고 나오잖아. 그러면 권태에 대해서는 긍정이겠어 부정이겠어? 긍정이야 부정이야? 이게 왜 대답이 이렇게 한번 안, 이거 어려운 거 아닌데? 슬프대잖아. 그럼 긍정이야 부정이야? 이게 그 인사이드 아웃인가? 그 애니메이션의 영향인 거야? 그 인사이드 아웃 맞아? 슬픔이 나오는 거 있잖아. 기쁨 나오고 마음을 이렇게 의인화해서. 애니메이션 안 봅니까? 아니 좀 동심도 갖고 좀 노래도 좀 듣고. 아니 맞아. 영재는 노래 듣는 거 좋아한다고 그러지 않았어? 걸으면서?
그래 뭐 애니메이션까지는 뭐 취향인 거니까 그럴 수 있죠. 그 되게 막 그럼 겨울왕국은 이렇게 그래 인사이드 아웃도 겨울왕국만큼이나 되게 의미가 있는 그래서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좀 다뤄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디즈니가 애니메이션 잘 만들어 어쨌든 그래서 슬픔은 긍정이란 말이야 아니 미안 슬픔은 부정이란 말이야 부정 화자가 우리가 시에서도 화자가 슬픔을 느낀다 그러면 부정적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처럼 여기서도 슬프다라고 했으니까 아 권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반응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 다음 볼게. 나는 소 앞에 누워 내 세균같이 사소한 고독을 야 그러면 또 고독에 대해서 고독 긍정이야 부정이야? 왜 부정이야? 왜 부정이야? 지금 앞에 뭐라고 나왔어? 사소한 거 말고 세균 같대. 야, 세균이 긍정이냐? 아니 물론 과학적으로 때에 따라 다를 수 있지. 좋은 세균도 있고 유산균도 세균인 거니까 뭐 유산균 당연히 긍정이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세균 하면 병을 일으키는 대상인데 긍정 그리고 이거는 예전 드라마 중에 그거 있어. 암세포도 생명이다. 그래서 한번 지탄받은 작가가 있는데 암도 생명이다. 한번 나중에 검색해 보시오. 이게 뭐 전혀 그게 돌아가는 거에 관심이 없는 거 아니야? 아기사. 저는 이게 또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야, 너 인터넷 뉴스 좀 그만 보래. 너는 혹시 그거 문자 등록 아니냐고. 문자 중독. 좀 이렇게 읽어. 그래서 이게 인터넷 가면 뭐 사회적으로 무슨 일이 있는지도 보고 연예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보고 스포츠면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보고 그래서 알게 된 게 무슨 모시기 문영남 작가인가? 그래서 막장 드라마를 잘 쓰는 작가가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잘은 웰의 뜻이 아니라 빈번하게 쓰는 그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가 그 대사 중에 암도 그 생명이다라고 해서 뭐 나는 뭐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암세포도 한번 나중에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또라이 뭐 그렇게 속으로 생각한 적이 있다. 왜 얘기를 하냐면 세균 일단 하면 부정적인 거지 세균은. 세균같이 사소한 고독인 거니까 고독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거고 계속 나도 사색의 반추는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몰래 좀 생각해 본다. 그러면서 지금 마치 뭐처럼 소가 대세김질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 소처럼. 그러니까 나와 소가 지금 어떤 거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다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중략 다음에 나온 거는 소와 대비되는 대상이 나오죠. 대조되는 대상. 그게 뭐야? 중략 다음에 나오는 대상 중에서 소와 대조되는 대상. 그렇죠. 불나비. 불나방인가? 불나비. 그럼 이 불나비는 그러면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지금 소와 대비가 된다고 아까 소는 그 슬프다. 그래서 소에 대해서는 지금 부정적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 대비된다고 했으니까 불나비는 긍정적인데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불나비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냐면 지금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문단이야. 밑에서 세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 끝을 보시면 정렬의 생물이다 라고 나오죠. 그러면 정렬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그렇지 긍정인 거니까. 됐어? 그런데 나는 또 이 불나비와 대비되지. 왜? 앞에서 난 소와 비슷하다. 넌지시 얘기를 했으니까. 그 상황을 드러내고 여기서도 또 자신은 또 불나비와 다르다. 그런 생물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또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 내일에 대한 반응 긍정이야 부정이야? 화자에게 내일은 긍정일까 부정일까? 거기 어디냐면 중략 그 바로 다음 줄입니다. 중략 그 다음 줄. 거기 읽어보시면 내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나와.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 왜 부정이죠?
떨어? 거기 마지막에. 그렇지. 마지막에 이제 떠는 거니까. 오들오들 떨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그 앞에서 바로 나오지. 중약 밑으로 두 줄 내려오십시오. 거기부터 읽어볼게요. 첫 번째. 중약 그 바로 다음 줄부터. 그렇건만 내일이라는 것이 있다. 다시는 날이 새지 않은 것 같기도 한 밤 저쪽에 또 내일이라는 놈이 한개 버티고 서 있다. 마치 뭐처럼? 흉맹한 형리처럼. 밑에 흉맹한 형리 뭐라고 돼 있어? 흉악하고 사나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 그럼 긍정이야, 부정이야? 그렇지, 부정인 거지. 여기에서 뭐야, 내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네. 먼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 좋겠다. 됐습니까? 뒤에 문제 중에서 1, 2번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없어? 오케이. 그러면 우리 그 다음에 독서를 좀 보는 걸로 하죠.